자, 오늘 9월 29일 목요일 시장은 나스닥의 2% 상승과 외국인의 매도가 잠깐 진정이 되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잠깐 반등이 나오는 것이 이렇게 외국인들이 위아래로 발라먹기 위한 반등이라 생각이 들지만 쌈바춤을 추고 싶은 기분이 듭니다. 제가 티를 안 내서 그렇지 냉정한 단타꾼이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동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 지수와 함께 무너지다 보니까 단타를 쳐도 다른 곳에서 구멍이 뚫려서 무너지고 또 다른 곳에서 구멍이 뚫려서 매일 스트레스였는데 오늘만은 숨 좀 돌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주 강하게 반등이 나왔는데 또 사람 욕심이라는 것이 저점에서 괜히 추가 매수 안 했나라는 바보 같은 생각이 듭니다. 추가 매수는 원래 신용잔고가 원하는 수치까지 내려왔을 때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보통 폭락장에 이어지다가 기술적 반등이 제대로 나온다면 오늘같이 파란봉이 아니라 아주 커다란 불기둥 장대양봉이 나와야지 정상인데 예를 들어서 코스피는 최소 2%, 최근 떨어진 폭을 봤을 때 코스피는 최소 2%, 코스닥도 최소 3%까지 흔들림 없이 하루 종일 상승을 유지해주는 게 그 전에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인데 이번 반등은 그 전보다 훨씬 더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간중간에 마이너스까지 갈 기세로 롤러코스터를 태우는 걸 보니까 이번 시장이 처음 겪는 금리 인상기에 시장의 위험 요소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폭락장이 오면 항상 체크해야 되는 것이 신용잔고인데 생각보다 많이 안 줄었습니다. 이 정도 빠졌으면, 이 정도 위협을 줬으면은 지금 눈에 보이는 거, 그저께 잔고가 한 18조 초반, 17조 대까지 진입을 했으면 좀 양호하다 생각이 들었을 텐데 생각보다 안 줄었습니다. 코스피가 하루에 1.5% 이상, 그리고 코스닥이 하루에 2%에서 3% 정도 하락할 때마다 제가 예상하는 신용잔고 수치는 최소 2천억에서 많게는 1조 가까이도 빠질 수가 있는데 지금은 거의 최소 수준인 2천억 정도만 빠졌습니다. 물론 반대 매매로 인해서 신용잔고가 하루 늦게 반영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 보이는 것은 9월 27일 화요일 그저께 날짜인데 어제 28일 수요일 날짜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빠르게 보고 싶으시면 여기 금융투자협회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시장 동향을 클릭해서 보면은 오후 5시쯤에 시간의 거래 끝나기 전에 신용잔고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증시에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가짜 반등이다라 생각하실 수 있는 게 그동안 시장이 너무 안 좋았고 여기서 갑자기 좋아져가지고 쭉 좋은 길만 가기에는 그것도 이상합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멀리 왔고 지금 위험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면 의심부터 들거나 이미 물린 그런 매수세들이 무거워진 매물대로 변해가지고 올라가기 힘든 구조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생각으로 모두가 고버스를 타는 순간 위아래로 발라먹을 수 있는 외국인이 또 수직으로 상승을 시키면서 개인과 반대로 갈 것이기에 지수 상품에도 투자하는 것은 저 같은 쫄보에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튼 지금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시장이지만 또 새로운 단타 종목이 시장에 나타나고 있어서 오늘 영상 제목인 두 번째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매매 영상으로도 나갈 텐데 오늘 제가 매매한 종목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랑 RP바이오란 종목이 있습니다. 이건 오늘 상장한 건데 영상 제목처럼 그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두 번째 상황을 가장 예측하기 쉽고 가장 발라먹기 쉽습니다. 이걸 모든 상황에 대입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또 당장 생각나는 게 여러 번 설명드린 게 카카오뱅크 상장 첫날에 상한가를 갔다가 그 다음날까지 20%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첫날에 상한가면은 첫 번째 상황이고 두 번째
날에 20% 이상 오를 때는 두 번째 상황입니다. 그 두 번째 상황을 발라먹기가 가장 쉽다는 것이며, 게다가 그 두 번째 상황에서는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가지고 발라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모든 상황에서 대입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래대금이 나온 장대양봉 종목은 첫 번째 날에 뭐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첫 번째 날에 수익을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두 번째에서는 안전하게 발라먹을 기회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거래대금이 충족되는 종목이 다음 날에 눌림이 아주 강하고 발라먹기가 쉬웠습니다. 최근에도 가온칩스가 27%까지 올랐고, 그 다음에 눌림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상황이라면 그 다음이 두 번째 상황. 첫 번째 상황이 강하긴 하지만 첫 번째 상황이 이렇게 강할지는 아무도 예상을 못합니다. 강하다가 윗골이 길게 달리면서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 거면은 첫 번째 상황에서 다 발라먹으면 되겠지만, 돈을 안전하게 쉽게 예측을 하면서 리스크까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상황,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적용시킬 수 있는 두 번째 상황이 아주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종목으로 예를 들어서 특이점부터 찾아야 되는데, RP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혹시나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처럼 캔들이 나올지, 내일 시장에서 이 몸통을 회복해주는 양봉이 나온다면, 이 양봉이 나오기 위해서 심상치 않은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당연히 내일 시초가 잡히고 나서 계속 시초가 위에서 놀아준다면 방심하다가 언제라도 양봉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양봉을 만약에 잡을 수 있다면 오픈 엣지 같은 그림을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계속 떨어진다면, 시초가 밑으로 계속 떨어진다면 다른 상장주와 똑같이 된다는 것이기에 당연히 떨어지는 칼날은 절대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픈 엣지가 첫 번째 상황이라면 RP바이오가 두 번째 상황, 그런 그림이 나온다면 공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거래대금이 나온 국전약품이 있는데, 샤페론 상장 예정으로 인해서 그 전에 고점을 뚫은 차트가 아주 예쁘게 만들어졌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외국인이 대량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지금 몇 분 전만 하더라도 순매수가 10만 주 이하였는데 그새를 못 참고 지금 20만 주 이상이 들어왔다는 것. 그래도 이 외국인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 종목에서 당분간 먹을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 지금 설명드리는 순간에도 외국인 단타가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섭게 20만 주에서 10만 주까지 시장가로 던지면서 훅 빠져버렸습니다. 이래서 외국인 단타가 참 무서우며 엇박자로 대응해야 됩니다. 최고점에서 따라가지 말고 눌릴 때, 외국인이 나갈 때. 국전약품은 지금 첫 상황이고 내일 눌림목이 잘 통하는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대신에 이 눌림목도 시장이 적당히 떨어지던가 폭락이 안 나와야지 잘 통하는데, 만약에 내일 시장도 중간도 없이 그냥 수직으로 폭락해버린다, 변동성 확대돼서 장 초반부터 2, 3% 빠져버린다면 그 눌림목도 소용이 없습니다. 말하는 상황에도 지수가 참 무섭게 빠지는 게, 이번 상황이 모두가 처음 겪는 상황이라 어디까지 이게 지독해질지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게 가장 무섭습니다. 돈을 과연 무조건 지키면서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가? 아니면 진짜 폭락 때, 신용장고가 충족될 때 과감하게 넣을 것인가? 근데 막상 폭락을 보니까 참 무섭습니다. 이게 2008년이나 그 전에 최악이었던 상황처럼 안 된다는 보장도 없고, 막상 폭락하는 걸 보니까 참 무섭습니다. 지금 단타로 관심 주는 RP바이오가 오픈 엣지처럼 같은 상황이 나오는지, 그 같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장 시작하고 나서 계속 시초가 위에서 거래가 될 때, 대신에 거래가 될 때 단주 장난이 나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신규주들 첫날부터 단주 장난 나와서 개인들 고점에 꽂아놓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은데, 올린다 하더라도 단주 장난으로 올리는 것은 피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국전약품, 눌림목, 오픈엣지도 오늘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8%까지 갔다가 현재 잘 버텨주고 있는데, 이것도 며칠 지났는데도 장대 음봉이 안 뜨고 그냥 멀쩡한 이런 캔들로 올라온 자리 유지해준다면, 이게 첫 번째 상황이라면 눌렸다가
잘 버텼다가 두 번째 상황. 이 두 번째 상황은 연속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뭐 띄워가지고 첫 번째 양봉 그리고 눌렸다가 두 번째 양봉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두 번째 상황을 활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수익금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누적시킨 비결이 뭐 한 방에 대박은 없지만 한 방에 대박이 있으려면 첫날에 뭐 대박이 난다던가 그래야 되는데 저는 두 번째 상황을 참 좋아합니다. 제 모든 매매, 거의 대부분의 매매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청 화려한 매매를 하는 것보다 아주 안전한 구간에서 확실하게 빼먹는 곳에서 적당히만 하고 끝내는 매매가 참 많습니다. 변동성이 확대된 무서운 시장 굳이 뭘 하려 하지 마시고 소중한 돈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